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에 겪는 정신적 변화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70대의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변화. 70대가 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변화가 점차 뚜렷해집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25%가 경도 인지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75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는 안경을 찾느라 1시간을 헤맸어요. 알고 보니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가족들도 걱정하고 저도 불안해집니다. 그럼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변화에 대한 해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미국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건강 100세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76세 김철수 씨는 6개월 동안 주 3회 걷기 운동을 한 결과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5% 향상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지적 활동. 독서, 퍼즐 맞추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의 지적 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언어 능력, 추론 능력, 기억력 테스트에서 10년 더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독서 클럽에 참여 중인 73세 박영희 씨는 매주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3. 뇌 건강에 좋은 식단.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53% 낮았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블루베리와 호두를 곁들인 오트밀. 점심, 연어 샐러드와 현미밥. 저녁,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채소와 닭가슴살 구이. 부산의 영양사 68세 이미경 씨는 2년 전부터 내 건강에 좋은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최근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5년 전보다 점수가 올랐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2. 고독감과 우울증. 7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고독감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하고요. 그럼 고독감과 우울증에 대한 해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활동 참여.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인천의 실버 합창단에 참여 중인 71세 정영수 씨는 일주일에 2번 합창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공연할 때마다 성취감도 느껴요. 요즘은 우울한 기분이 들 틈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가족과 연락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점수가 평균 25% 낮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이명자 씨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달래고 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3. 운동과 신체 활동.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증상이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원에서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74세 박종호 씨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운동 후 차 한잔 하는 것도 즐거운 일과가 되었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4. 취미 활동 개발.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대전의 한 도예 교실에 다니는 69세 김순희 씨는 일주일에 2번 도예 수업을 들으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요. 라고 전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울증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80에서 90%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는 72세 최병철 씨는 처음에는 상담받는 것을 망설였지만 3개월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나니 우울한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40%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래는 78세 이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에서 중력으로 일하다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여유를 즐기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았죠. 가족 모임에서도 내 의견은 묻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럼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에 대한 해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의미 있는 활동 참여. 미국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존감이 23% 높고 우울증 발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림책 할머니로 활동 중인 75세 김영자 씨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이 활동을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새로운 기술 습득.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은 6개월 후 자존감이 평균 15% 상승했으며 인지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78세 이정호 씨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 유튜브로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세상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3. 신체 활동 및 운동.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존감이 18% 높았고 불안감은 25% 낮았습니다. 대구의 한 공원에서 매일 아침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72세 박순자 씨는 운동을 시작한 후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자신 있는 모습에 제가 보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4.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은 자존감이 20%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15% 증가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에서 인생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76세 최병철 씨는 젊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제 경험이 아직도 가치 있다는 걸 느껴요.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져요. 라고 전했습니다. 5. 긍정적 자기 대화 훈련.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긍정적 자기 대화 훈련을 받은 노인들은 자존감이 30% 향상되고 불안감이 35%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한 심리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세 이미경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4. 상실의 아픔과 그리움. 이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노인정신의학 저널에서는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50% 이상이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76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매일 울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을 보면 더 그리워져요. 하지만 요즘은 그 정원을 가꾸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어요. 그럼 상실의 아픔과 그리움에 대한 해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 표현하기.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상실 후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35% 낮았고 회복 속도도 1.5배 빨랐습니다. 서울의 한 유족 모임에 참여 중인 73세 김철수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에는 아무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창작 활동 참여.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상실 후 정기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 증상이 40% 감소하고 삶의 질이 25% 향상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문예창작 교실에 다니는 76세 박영애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움을 글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제 시집을 출간하는 게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3. 명상과 마음챙김.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족들은 불안과 우울 증상이 3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20% 향상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명상센터를 다니는 70세 이정숙 씨는 딸을 잃은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명상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딸을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 새로운 관계 형성.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상실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인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75세 최영자 씨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에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5. 회상요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화된 회상요법에 참여한 유족들은 6개월 후 우울 증상이 5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35% 증가했습니다. 광주의 한 심리 상담센터에서 회상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72세 정민호 씨는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도 70대에 자주 겪는 정신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40%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73세 장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한 해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불안 증상이 2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30% 향상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76세 김영호 씨는 운동을 시작한 후 몸이 건강해지니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잠도 더 잘 자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재정계획 수립. 미국 재무설계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와 함께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재정적 스트레스가 40% 낮고 삶의 만족도가 25% 높았습니다. 부산의 한 은퇴 설계 상담소를 이용한 72세 박순자 씨는 은퇴 후 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3. 마음챙김 명상. UCLA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불안 증상이 35% 감소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28% 향상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명상센터를 다니는 74세 이정호 씨는 처음에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생겼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 사회적 지지망 구축.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불안장애 발생 위험이 50% 낮았습니다. 인천의 한 노인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73세 최영자 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5.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건강 관련 불안이 30% 낮고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 위험이 25%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한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75세 정민호 씨는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니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안심이 돼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70대에 겪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변화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친구,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